미국 제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며 드는 생각. 오늘의 스토리. 41대 미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국장이 2018년 12월 3일에 치러졌다.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앞에 95세인 밥돌 의원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정중히 거수 경례를 했다. 이 장면을 미국인들은 무척 감동적이라고 여긴다. 밥돌 의원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자였다. 부시 대통령은 금수저였고 밥돌은 그렇지 못했다. 둘 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었다. 둘 다 용맹했으며 영웅적인 전적을 이뤘다. 부시는 태평양에서 총탄을 맞았으나 아주 큰 부상은 입지 않았고 구출되어 미국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왔다. 부시 대통령은 1944년 크리스마스에 집에 돌아왔고 12일 후 결혼했다. 밥돌은 계속 이탈리아 산악에서 접전했으며 몇 개월 후 심한 부상을 당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재활훈련을 수년간 지속해야만 했다. 밥돌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라빈이었고 부시 대통령의 딸 이름도 라빈으로 똑같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딸은 안타깝게도 어릴 때 백혈병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밥돌은 지역에서 정계에 입문해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다가 상원의원이 되었다. 부시는 상원의원의 아들이었기에 바로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나 바로 하원에 쉽게 되었고 다시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으나 또 낙선했었다. 밥돌 의원은 부통령 후보 선정에서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지만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미국의 부통령이 되지는 못했다. 1988년 다시 공화당 경선에서 밥돌 의원과 부시 대통령이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맞붙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었고 부시 대통령이 미 4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밥돌 의원과 부시 대통령은 전혀 친하지 않았다. 항상 한 정당에서 운명적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 밥돌은 공화당 상원 대표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관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첨예한 경쟁자였던 밥돌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된 후 변함없이 부시 대통령을 진심으로 밀기 시작했다. 어떤 상원 의원도 돌 의원처럼 대통령에게 의리 있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밥돌 의원에게 감동받았다고 직접 말했다. 20여 년 이상을 밥돌 의원이 변함없이 부시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또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까지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치열한 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는 친구가 되어 서로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변함없는 의리와 우정을 보여준 미국인들에게도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물론 나도 라이브 뉴스를 보며 감격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모습 한 가지에 또한 감격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 생존해 있는 모든 전현직 대통령들과 또 영부인들이 나란히 함께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 비교적 최근의 미국 국장을 보자면 1994년 리차드 닉슨, 2004년 6월 5일 로널드 레이건, 2006년 12월 26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국장이 워싱턴 DC에서 치러졌다. 모든 국장에 한치의 변함없이 모든 생존 현 전직 대통령 부부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거의 좌석 배치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켜지고 있다. 1991년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 기념식에 생존 대통령 5명 다정히 참석.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에 생존 대통령 5명 한자리에 다정히 만남. 2013년 조지 부시 대통령 센터 기념식에 생존 대통령 5명과 영부인 5명 다정히 참석. 2007년 미국 허리케인 재난구호 요청 기념식에 생존 대통령 5명 함께 참석.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제1대 이승만, 2대 윤보선, 3대 박정희, 4대 최규하, 5대 전두환, 6대 노태우, 7대 김영삼, 8대 김대중, 9대 노무현, 10대 이명박, 11대 박근혜, 12대 문재인이다. 현재 생존하는 대통령들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장례식에 대해 좀 찾아봤다. 1940년 서거한 윤보선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에 따라 가족장으로. 1965년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1979년 11월 3일 중앙청 앞마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를 최초로 국장으로 치렀다. 2006년 10월 26일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앞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이명박 대통령 내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2009년 8월 23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석했다. 2015년 11월 26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렀다.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 내외만 참석했다. 오늘의 오피니언.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며 미국과 한국 사회가 다른 세 가지를 깨달았다.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된 만큼 정치적 관점에 초점이 있다. 첫 번째, 전통 고수 대 새로운 획기적인 것 추구. 미국은 가능한 전통을 지키려 하는 반면 한국은 일관된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앤틱이라고 해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랜 반지나 웨딩드레스, 고가구, 오래된 성당, 의미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역사적인 건물이나 물건, 오래된 역사적인 집 등이나 자연을 가능한 보존하려고 하고 좋아한다. 반면 한국은 낡고 오래된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옛 방법을 다 엎어서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발전을 갈구하고 새로운 방법, 현대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인디언들을 잡아 고문하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알려주는 고문기구 등도 없애버리지 않고 전시실에 보관하고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며 수치스러운 역사 또한 잊지 않게 한다. 한국은 기분 나쁜 역사의 잔재를 없애고자 오래된 역사적인 빌딩도 헐고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전직 대통령의 모든 업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길일까? 두 번째, 전임자 인정 대 전임자 매도. 미국은 전임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를 갖춘다. 한인들은 언제나 지나간 인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마구 짓누르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야유를 퍼붓는 행동이 만연하다.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일반인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단 한 가지 면만 보고 모두가 달려들어 마녀 사냥하듯이 무조건 흑백 논리로 정죄하고 밀고 나가는 성향을 보인다. 전임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도 더 잘 이어나가면서 멋지게 해낼 수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불안하고 자신 없는 이들이 국가나 사회에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심할 뿐이다. 과연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한편에선 무조건 성군이고 다른 한편에선 무조건 천하의 역적인 것인가? 한국의 발전상을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그 시대에 꼭 존재했어야만 했던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과거에 대해 집착하고 들추어내는데 시간과 국력을 무수히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모두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의 전통을 고수해 나가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좋은 업적들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꼭 갈아엎어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세 번째, 부부 함께 혹은 남편만. 주요한 국가적 사회적 행사에 미국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전통화되어 있다. 한국은 주요한 국가적 사회적 행사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아직도 드문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의 요약.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전직 대통령 기념관 기념식에 생존 대통령들 부부 내외가 모두 다정히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역대 대통령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 내외가 함께 정중히 참석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다. 과연 볼 수 있을까?